이 공부는 사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보면 제가 그 제일 현재 말하는 학교 76세에 제가 합격시켜봤어요. 제가 시킨 건 아니지만 그분이 열심히 하시니까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장 많이 이제 합격하는 게 40대가 이 법은 좀 사회생활 해봐야 되거든요. 40대 초반 제일 좋습니다. 30대 말, 40대 초, 50대까지. 20대는 합격이 좀 적은 이유가 애우려고 그래요. 애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60점 이상 합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40점까지는 이해야, 이해. 이해 40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점, 25점은 이제 암기하는 거. 그렇게 돼야 돼.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우리 법은 이제 독일 법하고 프랑스 법을 합한 거야. 그걸 합해가지고, 일본의 이제 명치법을 만들어요. 일본이. 일본법. 그걸 따라온 게 이제 우리나라 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판사님들이 이제 합격하면 7년 차 되면 이제 외국 유학을 가요.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미국 쪽으로 잘 안 가요. 우리 법은 이제 대륙법이라 그래가지고 독일법하고 프랑스법이에요. 이 말이 전부 독일하고 프랑스 말이에요. 그걸 번역한 겁니다. 그걸 일본이 번역해가지고 또 일본 걸 번역하다 보니까 막 말이 어려워, 이제 이게 한국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조건과 기한.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하셔가지고 학원에 와서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우리 면접 보시면서 소장님이지만 커피 하나 사오셨네요. 학원에 커피 떨어지는 걸 알았어요. 자, 자, 여러분들은 합격하셔가지고 커피 사오세요. 자, 조건과 기한 가보죠. 자, 이건 옆에 적어서 이거는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효력 발생 요건. 효력. 성립 요건이 아니고 효력 요건. 정확하게는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 요건. 특별한 효력 요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건과 기한인데, 조건하고 기한. 여러분들 한자가 아니라 영어 시간에는 우리 조건을 우리가 if라고 했고요. 기한을 when이라고 이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헷갈려서 안 돼요. 자, 조건도 그냥 as도 조건일 수 있겠죠? 기한도 as일 수 있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우리 보면 이거는 번역할 때 뭐뭐 하면 이렇게 번역했죠? 이건 뭐뭐 할 때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자, 조건은 장차입니다. 장차. 조건은 성취라 그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 돼. 불확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불확실한 게 조건입니다. 대표적인 애가 너가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럼 시험 합격 여부는 불확실하잖아요. 조건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계약할 때 갑이 을과 지금까지는 계속 매매를 가지고 강의했단 말이야. 근데 조건에 오면 매매가 아니고 대개 정여로 출제합니다. 공짜로 주는 거. 갑남이 을녀에게 내가 이 아파트를 공짜로 주겠다. 정에 청약하니까 을이 좋다, 받겠다, 정여 계약을 체결해요. 1월 1일 날. 그런데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단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플러스 너가 이번 34회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을이 좋다, 내가 합격하면 받을게 라고 해서 이것도 조건도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이죠. 그러면 1월 1일 날 계약은 성립했지만 합격을 해야, 자, 우리 시험이 이제 시험 쳐가지고 이번 10월 28일 시험 쳐가지고 12월 1일 날 만약에 합격자 발표다. 그럼 합격해야 소유권 이전을 받아올 수 있죠. 불합격 그러면 권리를 취득 못하잖아. 그러니까 합격 여부가 불확실하죠. 이게 조건입니다. 다음 기한은 장래야 장차야 과거는 아닙니다. 장차. 기한은 도래라 그래. 도래 여부가 확실해야죠. 확실한 것이 기한입니다. 대표적인 애가 1월 1일 날 계약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날 내가 주겠다. 이건 확실하잖아. 또는 너가 사망하면 주겠다. 되게 사망은 반드시 사망하잖아. 사망하면 두 개 내봅시다.
대개 시험에 합격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사망하면 기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장차가 아니라 과거 것은 조건과 기한이 아닙니다. 항상 장차야. 영어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조건과 기한에서는 자, 당연히 미래니까 will샤를 못 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왜? 조건과 기한 속에 이미 미래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will을 두 번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will샤를 안 쓴다 이렇게 영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이게 이거예요. 기본 개념을. 이게 이미 장차의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내일 비가 온다면 그랬을 때, 그죠? 내일 비가 온다. If it rains. 이렇게 된다면. It will rain. 이렇게 안 쓰고. I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그래, 장차 개념이 있으니까 will을 쓰면 두 개가 되잖아요. will 두 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건과 기한에서는 조건절과 기한절은 will샤를 안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자, 이렇게 됩니다. 조건도, 자, 뭐뭐 하면 그러면 조건이고, 뭐뭐 할 때 그럼 기한. 그건 틀린 말이야. 자, 보세요. 다시 갑니다. 갑이 을에게, 너가 사망할 때 아파트 주겠다. 너희 자식에게. 또는 너가 사망하면 주겠다. 똑같이 기한입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자, 이제 다 했어요. 자, 가보죠. 자, 먼저 조건부 법률행위. 자, 1번은 조건에 의의. 양글 1번.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동그라미 쳐. 효력의 발생 또는 효력의 소멸을 장래 불확실 사실 정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잘라주고. 자,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양가로 2번.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부과시키는 것이므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자, 법률 규정으로 붙이는 게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야. 자, 조건은 의사표시로 갖다 붙여야 돼요. 자, 다시 갑니다. 갑과 을이 청여 계약을 하면서 둘이서 이제 조건을 의사표시로 갖다 붙여요. 조건 의사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다음 3번 아까 설명한 거요.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아니다. 장래 사실만 조건이에요. 그리고 장래 사실도 확실하면 기한이 됩니다. 자, 옆에 기출문제 보세요. 자, 기출문제는 법정 조건은, 이건 조건이 아니야.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조건이 아니다. 말로 붙여야지.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다음 기출. 과거의 사실도 조건이 아니죠. 장래 사실이래야 돼. 과거 사실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지 못한다. 자, 거기 부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부관은 갖다 붙인 약관을 줄인 말이에요. 여기죠. 이 법률행위에다가 갖다 붙였다는. 그래서 부관이라 그래요. 자, 부관에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세법 시간에 배워. 우리 총칙에서 배우는 게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 부관은. 그리고 세법 시간 부담이죠. 부담부 정형. 그래서 부관은 조건, 기한, 부담이 있어요. 우리 총칙에서는 이것만 배웁니다. 조건과 기한. 부담은 안 배워요. 자, 이번에 조건의 종류에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반드시 암기돼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자, 양갈 1번에 정지 조건 옆에 적으세요. 정지 조건 땡땡 효력 발생하는 조건. 효력 발생 조건입니다. 효력 발생. 자, 오른쪽 오세요. 양가로 2번 해제 조건. 양가로 해제 조건 땡땡 적으세요.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 그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조건에서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 안 되면 시험 칠 때가 쏙색이에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야. 자, 반대 해제 조건은 해제 조건은 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죠.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입니다. 자, 정지 조건은 발생이니까 화살표 이렇게 발생.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 어떤 사람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납니다. 효력 발생, 효력 소멸. 자, 여러분 기억할 때, 자, 효력 발생은 효력이 취득되는 거죠.
소멸은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이 효력이 바로 권리 의무잖아. 자, 권리 취득하는 게 기분 좋아? 권리가 상실되는 게 기분 좋아? 뭐가 좋아요? 기분 좋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을 먼저 외워놓으란 말이야. 정지의 반대가 해제니까. 정지, 해제. 정지, 해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잘 모르겠다. 우리 운전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파란불 생각하면 우리 녹색 등이 정지 조건이에요. 자, 이따가 파란불 켜면 가잖아요. 그죠? 효력 발생. 내가 가다가 빨간색이 딱 이거죠? 그죠? 빨간불. 빨간불 오면 해제죠. 차서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할 때, 녹색 등이 정지 조건이고, 그 다음에 적색 등이 해제 조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좋잖아. 녹색 등. 자, 그렇게 계획하면서, 자, 가보죠. 이제 왼쪽 정지 조건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 줄것의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 사실에 의존시키는 조건이야. 예컨대를 기억합니다. 예컨대 정지 조건. 갑이 을에게 너가 자, 공인중개사 앞에 살짝 적어 34회 몇 회라고 딱 적어야 돼. 그래야 합격요 발표. 100년 같으면 다 합격한단 말이야.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나왔죠.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는 것이 정지조건무 정의입니다. 합격하면 자동차라는 권리가 발생하죠. 정지조건.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억한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줄거세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야 합격한 때부터 효력적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합격하면 아파트나 자동차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근데 반대로 따라서 정지 조건 법률행위 조건이 줄거 불성취로 확정되면 불합격이야. 불합격되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겠죠? 불성취로 확정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기억해야 됩니다. 정지 조건은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주겠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시험에 합격하면 효력 발생하고 시험에 불합격하면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양가로 2번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동그라미 1번 해제 조건이란 법률의 효력의 소멸을 줄거 효력 소멸을 불확실 사실에 의존시키는 조건입니다. 예컨대 봅니다. 삼촌갑이 대학생 조카 을에게 너가 졸업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달 30만 원 돈 받죠?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하고 있잖아. 근데 딱 졸업하고 나면 돈 10원도 못 받죠? 이런 걸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졸업 딱 하면 권리가 소멸하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조금 줬어,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중요한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효력 소멸입니다. 자, 따라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속 소멸하지 않겠죠?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암기합시다. 정지 조건은 시험에 합격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제 조건은 거꾸로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2번 가장 조건은 무효가 되는 조건입니다. 자, 조문 한번 보죠. 151조 불법 조건. 자, 불법 조건 저거 이퀄 103조 위반 조건. 103조 위반이니까 무효죠. 자, 제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는 이게 불법 조건이야. 불법 조건인 법률행위는 무효다. 불법 조건, 즉 근데 뇌물 주는 조건, 뭐 첩계약 조건 이런 거는 무효입니다. 자, 2항 3항을 굉장히 많이 내요. 조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거기 제2항 제3항이야. 자, 2항은
제2항. 이 항은 기성 조건입니다. 자, 기성 조건은 이미 기자, 이미 성취 조건입니다. 이미 성취된 조건은, 자, 조심해야 됩니다. 해제 조건하고 결합하면, 해제 조건하고 결합하면 이건 무효가 돼. 자, 무효. 암기할 때 기해무 이렇게 합니다.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과 결합하면 무효고, 다음 3번에 자, 이미, 자, 불가능한 거, 불가능 조건. 불능 조건은 반대입니다. 정지 조건과 결합하면 이건 무효입니다. 암기할 때 불정무 이렇게 합니다. 기해무, 불정무. 반대로 기성이, 자, 기성이 정지 조건과 결합한다. 다음 불능이 해제 조건과 결합한다. 이렇게 되면 거꾸로 유효가 돼. 이거는 유효가 되는데 법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 안 붙인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쉽게 얘기해서 유효한 법률행위라는 거죠. 자, 하나씩 가보죠. 제2항. 법조문 잘 보세요. 제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우리는 법률행위는 1월 1일 한다고 공부합니다. 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미 성취했다. 기성조건이야. 즉 작년에 시험 합격한 사람에게 너 올해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런 게 기성조건이죠.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하고 심표, 해제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뒤에 걸 문제 옵니다. 기성조건에다가 해제 조건 붙이면 무효다. 다음 3항. 기간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불가능 조건에 불능 조건. 자, 불능 조건 옆에 적어. 대표적인 애가, 자, 해가 서쪽에서 뜨면이죠. 가장 많이 나와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해가 서쪽에서 뜨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자, 예를 들어보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 아파트 주겠다. 이게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잖아. 이게 무효잖아. 그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아파트 주겠다. 무효죠. 불능 조건에 정지 조건 결합하면 무효입니다. 가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는 그 조건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심표,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불정무, 발음이 어려우면 이걸 탈락해서 부정무 이렇게 가세요. 부정 타서 무효다. 자, 다음 장 넘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왔는데 1의 갑니다. 맨 위에 불법 조건은 103조 위반, 법 질서에 어긋나므로 무효야. 조건이 아니고, 또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된 거고 불능 조건은 불가능하니까 장래 불확실 사실이 아니므로 조건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외 갑니다. 이 불법 조건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 자, 동그라미 2번, 워낙 많이 나오죠. 2번. 초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라든지, 또는 조건, 저 밑에 세 번째 줄,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를 할 수는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줄거세요. 전부 무효의 원칙입니다.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불법 조건 붙이면 전부 무효입니다.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전부 계약이 무효다. 저거 3번이죠. 3번 따라서 부첩 관계인 부부생활 종료를 해제 조건한 정여계약은 불법 조건 붙었죠? 정여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 조건만이 아니라 정여계약 자체가 무효다. 옆에 저거 전부 무효의 원칙, 전부 무효의 원칙. 자, 양가로서 한번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 기성 조건입니다. 자, 기성 조건. 자, 동그라미 3번 외웠나 그랬죠?
기성 조건은 기해무입니다. 4번에 불능 조건은 불정 조건이 더 많이 나와요. 그 예 적어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불정무. 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불능 조건이 붙으면 불가능하니까 조건 성취할 수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불능 조건 더하기 정지 조건 붙으면 무효입니다. 우리 교과서가 조금 어려우니까 법 조문대로 기억하세요. 자, 오른쪽 갑니다. 3번.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같은 말 적으세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자, 이걸 조건 붙이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조건 못 붙이는 것들. 자, 먼저 정리한다. 양걸 1번. 자, 잘 보세요. 조건은 무조건 정의에다가 많이 붙여요. 정의. 자, 공짜로 줘야 되니까 어른한테 이제 부담을 갖다 붙이는 거죠. 단 주기는 주는데 1월 1일 날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계약에다가 붙이죠. 계약에는 조건 붙일 수 있는데 계약에 반대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못 붙여요. 단독행위 자체가 상대방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데다가 또 불리한 거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양걸 1번. 단독행위, 예컨대 취소, 해제, 상계 등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붙이지를 못합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 붙이지를 못합니다. 자, 그 점 기억하고.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2번이야. 예외적으로. 자, 따라서 간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상대방이 유리한 경우 그 두 개, 예, 채무 면제나 유정에는 조건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채무 면제해 주겠다. 시험에 합격하면 유정 주겠다. 붙일 수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은 조건 기한 못 붙이지만 2번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거나 유리한 것 채무 면제나 유정은 조건 붙일 수 있다. 그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7번 내려옵니다. 양으로 7번. 자, 조건과 기한은 너무 깊이 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조건 기한은 한 0.5문제가 나와요. 2년에 한 문제니까 0.5문제. 2년에 한 문제. 깊이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양가로 7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 붙이면 전부 무효입니다.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 전부가 무효가 된다.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전부가 무효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죠. 다음 페이지 가보면 양가로 2번. 자, 중요 표시하세요.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 요건 자주 나와요. 자,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 그 판례 1번과 2번 요건 암기가 돼야 돼요. 다 판례 1번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어떤 법률행위가 소위 줄거세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자, 정지조건 대표적인 애가 뭐죠? 자, 감남이 항상 조건은 감남 을료로 기억합니다. 자, 1월 1일 날 이 아파트를 내가 공짜로 청여하겠다라고 청약하니까 을이 좋다. 청여받겠다라고 1월 2일 날 청여 계약이 성립했어요. 근데 공짜로 주기 싫으니까 갖다 붙여. 자, 갖다 붙인다. 조건을 정지 조건을 갖다 붙여. 너가 주기는 주는데 시험에 합격한다면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10월 28일 날 시험 치고 12월 1일 날 합격자 발표일이야. 근데 합격자 발표일 되기 전에 한 8월 15일 날 시험도 안 쳤는데 을이 갑보고 야 아파트 넘겨라. 그랬을 때는 갑이 무슨 소리냐? 아, 이 조건도 아직 성취 안 됐다고 갑이 증명합니다. 갑이 증명하면 아파트 안 주는 거예요. 자, 정지 조건이 붙었다는 것은 갑이 입증해야 돼.
다음.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했다는 사실은, 즉, 조건 성취 사실은 의리 입증해야 됩니다. 그거야. 자, 1번 갑니다. 소위 정지 조건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자, 그 밑에 까만 색깔,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갑입니다. 갑남이 주장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한 사실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갑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2번. 반대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의리 입증해야죠.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할 때는, 즉 권료가 입증 책임이 있다. 거꾸로 자르니까 조심해야 돼요. 1번에서 정지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갑남이 증명해야 돼요. 반대로 2번, 조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시험 합격했다는 사실은 권리 취득하는 자, 권료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5번 내려와서 조건 부분의 효력에서 147조는 외워야 돼. 자, 법 조금 갑니다. 147조 조심한다. 일단 조건은 소급하지 않아요. 소급하지 않는다. 원칙은 가보죠. 자, 147조 제1항 정지 나왔죠.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시험에 합격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소급 안 해요. 오늘 합격했다. 오늘부터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다음 2항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게 암기돼야 돼. 정지 조건은 정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소급하지 않아. 근데 사망 중에 표시하세요. 사망 예외적으로 특약하면 소급할 수 있어요. 사망. 당사자가 갑과 을이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기 위한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자가 소급 의사에 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갑남과 을료가, 자, 그냥 너가 이번 공인중개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주겠다고 정지 조건을 붙였어요. 그럼 원칙은 12월 1일 날 합격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특약으로, 사망해서 특약으로 갑과 을이, 자, 너가 시험한 때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는데 단 합격을 조건으로 8월 15일 날 주겠다라고 특약을 했다면 8월 15일 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급표 특약하면 소급할 수 있다. 그 점 조심합니다. 자, 밑에 해설서 나옵니다.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이 없음이 원칙입니다. 소급이 없다. 즉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 또는 소멸하는 것이지, 법률행위 당시로 1월 1일 날로 소급하지 않는다. 원칙이야. 근데 다만 예외, 특약으로 소급할 수 있어. 다만 기한과는 달리 줄거세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표를 할 수는 있다. 제3항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 기한은요 절대로 소급이 안 돼요. 자, 기한은, 자, 1월 1일 2월 1일 절대로 거꾸로 갈 수가 없잖아요. 기한은 100% 소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건은 예외적으로 특약하면 소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조건과 기한의 가장 큰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와서 149조입니다. 149조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워낙 많이 나옵니다.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어. 자, 붙자랑 붙었다는 거야. 조건이 붙은, 부과된 조건이 붙은 권리.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한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답니다.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또는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154조는 기한에도 준용됩니다. 자, 밑에 그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자,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이는데 상대방이 동의하면 된다 그랬죠. 1.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지만 조건 붙일 수 있다. 자, 2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네. 시험에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됐죠. 그러면 아파트 못 받죠? 무효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정확해요. 자, 3번. 굉장히 중요한 판례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예컨대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전부 무효죠.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고 전부 무효가 됩니다. 전부 무효가 된다. 밑에 해설 써보세요. 해설 3번. 자,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이게 바로 어제 배웠던 전부 무효의 원칙입니다. 답이 4번 워낙 중요하고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하기 전에 소급하기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특이하겠죠? 소급할 수 있어요. 그 소급 의사에 의한다. 147조 사망 뺏겼어요. 5번. 정명책임. 정지 조건의 경우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을여가 조건 성취에 대한 시험 합격에 대한 정명책임을 부담한다. 정확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 기한 갑니다. 자, 조건은 장차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 돼. 불확실. 내가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거죠. 기한은 장차 확실해야 돼. 확실. 그래서 너가 사망하면 이거죠. 사망은 확실하게 죽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조건하고 기한은 원칙은 소급 안 해요. 원칙은 소급 안 하는데 기한은 100% 소급 안 합니다. 그러나 자,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할 수 있어요. 특약으로 소급표 특약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특약으로도 소급이 안 돼요. 자, 일찍 죽으라고 사망 안 되잖아. 자, 기한에 의의합니다. 기한은 확실히 확실.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동그라미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자, 따라서 자, 줄거보세요.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약정이죠. 병이 사망하면 이거는 100%죠. 기한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무정입니다. 사망하면 나온 무조건 기한입니다. 사망하면 100% 불확정 기한무정입니다. 자, 다음 절 넘겨보세요. 자, 우리 아까 자, 조건은 기억 잘해야 됩니다.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으로 구별했죠. 그죠?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한 조건이에요. 기한에서는 이 정지 조건을 시기라고 해요. 시기. 자, 이거 이번엔 from이죠. 언제부터. 해제 조건은 종기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from to. 자, 1월 1일부터 그럼 정지 조건이죠. 12월 31일까지 종기죠. 1월 1일부터 우리 수업이 10시부터 시기입니다. 1시까지 종기죠. 자, 그게 차이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한의 종일 시기와 종기가죠. 1번에 시기란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입니다.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 이행기를 장래 확정적 사실에 의존시키는 기한입니다. 얘만 기억하세요. 근데 1월 1일부터 주가 from 1월 1일부터 임대차 한다고 하면 이거는 시기부 법률행위입니다. 1월 1일부터니까 효력 발생이죠. 그 다음 2번 반대 종기는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임대한다 그러면 종기부 법률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죠. 조건은 정지 조건을 기한에서는 시기라고 시기. 이 좀 한자죠. 이 처음 시자잖아요. 시기.
자, 옛날에 우리가 1회 때부터 7회 때까지 다 한자로 나왔어요. 지금 다 100권 한글로 나오죠. 이 한자로 하면 더 쉬워요. 종기. 마칠 종자죠? 종기. 이건 from, to. 자, 정지 조건이 시기고 해지 조건이 종기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맨 밑에 이제, 자, 3번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 자, 152조 나옵니다. 제1항 줄거서에 시기 나왔죠. 시기는 효력 발생,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예. 시기는 효력 발생. 제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종기는 효력 소멸입니다. 자, 지금 외웁시다. 자, 기한에서 정지 조건하고 같은 말이, 조건에서 시기, 효력 발생, 해제 조건과 같은 말이 종기, 효력 소멸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요거죠.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100%. 그러나 기한은 특약으로 소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차이야. 자, 거기 해설 밑에 보면, 자,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즉, 줄거세요. 안 해온다. 기한은 절대적이야. 100% 절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달력이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달력이 기한이잖아. 그죠? 우리 제사를 거꾸로 돌리면 안 되죠. 자, 기한은 절대 소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4번에 기한의 이익. 요거는 조건에는 없는 거야. 자, 153조 갑니다. 제1항 기한은 채무자야.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동그라미 추정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해. 자, 예컨대 갑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게 소비대차 계약이죠. 소비대차 계약으로 1억을 빌렸어요. 1년. 그러면 아직 1년이 남아있는 걸 기한이익이라고 그래. 이 사람은 원금을 아직 안 갚아도 되니까 채무자한테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한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채무자이익으로 추정한다. 기한은 채무자이익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1년치 빌렸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씩 이자만 갚고 원금 안 갚아도 되죠. 근데 갑이 갑자기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자 내기 싫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아직 6개월 남았죠? 바로 원금 다 갚아도 돼. 그러면 이 6개월치, 은행은 이자를 못 받잖아. 그럴 때 6개월 이자는 손해배상해주고 포기 가능합니다. 기한이익은 포기하고 한꺼번에 갚을 수 있어. 단, 포기하면 요 부분에 이자는 지급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또 임의 규정이니까 기한 전 변제에 이자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갚아도 되죠. 그런 말이 없으면 다 갚아야 돼요. 그게 제2항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어요. 기한에 포기하고,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자, 388조는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옆에 저거 이퀄에서, 자, 즉시 변제 청권이 발생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는 즉시 갚아라고 변제 청구권이 발생해요. 자,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388조.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는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같은 말 저거 이퀄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로 채무자가 잘못한 거야. 채무자가, 자, 기한이익이 1년 있었는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멸실하게 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돼서 즉시 갚아야 돼. 제2호 채무자가 담보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 담보 제공물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도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자, 밑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 기한의 이익이 어디 나오죠?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그럽니다. 자,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3번. 자, 그러나 다음 법률행위 성질상 자, 줄 거세요.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는지 불분명한 기한은 줄 긋는다. 누구 이익으로 추정한다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합니다. 누구 이익으로?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채권자가 아니야. 채무자야. 또 잘라주고. 이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자, 포기한다 이퀄 기한 전 변제한다.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은 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컨대 중도 상환수수료 지급해야 돼요. 자, 오른쪽 기출 보세요. 살짝 틀리긴 했네요. 기출. 기한은 누구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채권자라 그랬어? 채무자라 그랬어? 채무자라 그랬어? 채권자의 이익으로 추정하며, 여기 틀렸네요. 권자를 무자로 바꿔야 되잖아.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는 있다. 앞에 권자를 무자로 바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170쪽에 자, 문제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무슨 법이 나와 이제? 물권법 나오죠? 우리 물권부터 시작했잖아요. 오늘 이제 자, 종치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이제 학개론이고, 그다음 목요일 날 민법 물권 바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6일부터는 월요일부터는 2차 계속 갑니다. 이제 다음 한 목요일쯤 되면 2차 책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월요일부터입니다. 내일은 학개론입니다. 자, 문제 풀고 오늘은 일찍 종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그럼 두 문제 다 풀어볼까요? 예제 1.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 옳은 것. 어떠세요? 이제 한 석 달 정도 배우니까 또 이달 반 조금 머리가 트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직 안 튀죠, 그죠? 한 바퀴 돌아간 걸로 만족해야 돼, 그냥. 두 번째 들을 때는 확실히 달라요, 달라기는.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들으면. 자, 예제만 1.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 옳은 것. 자, 옳은 게 조금 어려워요. 1번.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자, 정지 조건이니까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야죠. 발생. 우리 녹색등이라고 그랬잖아. 차. 운전하고 가야죠. 발생한다. 틀렸네요. 잃는다가 아니라 발생한다. 녹색등 정지 조건. 2번. 기한은 채권자 이익으로 추정한다. 틀렸네요. 권자를 뭘로 바꿔야 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칙은요, 법 조문 있죠. 조문을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문이 한 5문제, 판례가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법 조문은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 자꾸 읽다 보면 암기가 돼요. 다음 2번 했고 3번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 다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를 할 수가 있다. 법조문 그대로 뺏겼네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바꿔야죠. 있다.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겨. 이거 무슨 조건이야? 이미 성취했다. 이미 기자 들어가야죠. 기성조건이잖아. 기성조건. 기성조건 어떻게 외웠죠? 기해무.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네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답 나왔네요. 4번. 기성조건 더하기 해제 조건이 붙으면 무효다. 기해무. 답 4번.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 조건은 소급표 특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급 의사를 한 때 발생합니다.
소급표 들어가면 소급적으로 발생합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 가자.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틀린 것. 자, 1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요. 불정무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불정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정확해요. 불정무, 부정무. 2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 어떻게 외웠죠? 기해무, 기해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다. 정확해요. 또 1번, 2번은 반드시 외워야 돼. 1번에 불정무, 2번에 기해무. 이건 거의 매년 나와요.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자, 갑남 입증해야죠.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갑이 증명을 해야 한다. 정확합니다. 4번. 이건 아직 안 했던 거네요. 자, 4번 아직 안 한 건데. 자, 4번을 조금 이따 하도록 5번 가면 5번. 종기 있는 법률. 종기, 종치는 거죠. 종기는 효력 상실이죠. 소멸이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정확해요. 5번. 답이 4번인데 4번은 저 맨 위에 올라가 보세요. 네, 동그라미 3번. 기한이 상실 특약. 자, 꼭 팔랜데 보세요. 자, 우리가 갑과 을이 자, 계약을 하면서 기한 이익이 상실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어. 특별한 약속이죠. 기한이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적지 마세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하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어요. 두 개. 형성권으로 할 거냐 정지조건으로 할 거냐 특약으로 하면 돼. 그런데 이건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 판례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건 좀 암기해줘야 됩니다. 둘 다 하지 마. 둘 다 헷갈리니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정지조건이 아니고 자, 꼭 판례입니다. 자, 판례 올라가 보죠. 맨 위에 줄거 보세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줄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밑에 까만 색깔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줄거세요. 형성권 동그라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말 추정한다. 자, 지금 바로 해봅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불분명하면 뭐로 추정한다고?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봅니다. 형성권으로 추정한다. 그럼 밑에 이제 답을 봅니다. 2번에 4번. 우리 4번 바로 이겁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틀렸어. 정지조건부를 뭘로 바꿔야 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뭔지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꼭 기억해야 돼. 또 아까 자 기한이익은 누구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랬어? 채무자한테 추정해? 채권자한테 추정해?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 두 개를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기한에서 추정하는 게 두 개야. 기한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두 개는 자주 나와요. 추정.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정리했어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종강하고 내일 결혼하고 목요일날 또 처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 결혼 시간을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